당뇨약을 드시고 계신데도 혈당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처방받은 약을 빠지지 않고 드셨는데 혈당계 수치는 여전히 높게 나오고 검사 결과를 볼 때마다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럴 때 이 약이 맞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내 몸이 약에 반응을 안 하는 것인지 걱정부터 앞서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들으시면 이 약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놓치고 있는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당뇨약은 혈당을 관리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약만으로 혈당이 완전히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약 외에도 혈당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생활 속 곳곳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당뇨약을 드시고 있는데도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을 때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진짜 이유를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내 생활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하나씩 분명하게 정리가 되실 겁니다. 당뇨약을 드시면서도 혈당 관리가 잘 안 된다고 느끼시는 분이라면 오늘 이 영상이 작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약을 드시면 혈당이 자동으로 잡힌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약은 혈당 관리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이 약과 함께 생활 습관이 맞춰져야 혈당이 비로소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약을 끊으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담당 전문의와 상담하시면서 함께 관리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하나씩 짚어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금부터 차분히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 중에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드셨습니다. 식사도 나름대로 조심했습니다. 단 음식도 줄였습니다. 그런데도 혈당 수치는 좀처럼 내려가지 않습니다. 다음 진료날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리면 약을 바꿔보자거나 용량을 늘려보자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약은 점점 늘어나는데 혈당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내 몸이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커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 상황에서 약이 안 듣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약이 문제가 아닌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당뇨약은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지만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려면 약 이외의 조건들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그 조건들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약을 드셔도 혈당이 원하는 만큼 내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조건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약만 드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당뇨약을 드시면서도 혈당이 잡히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생활 속 작은 습관들에서 시작됩니다. 식사 방식, 식사 시간, 수면, 스트레스, 운동 습관, 이런 것들이 약의 효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 중 하나라도 혈당을 올리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면 약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40대 이후 중장년부터 60대, 80대 시니어에게는 몸이 혈당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기입니다.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혈당 수치에 미치는 영향이 젊을 때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내 생활에서 무엇이 혈당을 올리고 있는지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당뇨약을 드시면서도 혈당이 잡히지 않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어디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먼저 가장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부분부터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식사 속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엇을 먹느냐에만 집중하십니다. 단 음식을 줄이고 밥을 조금 먹고 채소를 더 먹으려고 노력하십니다. 그런데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얼마나 빨리 먹느냐에 따라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빠르게 드시면 혈당이 한꺼번에 빠르게 올라갑니다. 천천히 씹어서 드시면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기 때문에 약이 훨씬 안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드시는 속도가 빠르신 편이라면 이것만 바꿔도 식후 혈당 수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식사 순서입니다. 밥을 먼저 드시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이 많은 밥을 먼저 드시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단백질, 마지막에 밥 순서로 드시면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순서 하나만 바꿔도 식후 혈당 수치가 이전과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식사 시간의 불규칙함입니다. 끼니를 거르거나 식사 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면 몸이 혈당을 조절하는 리듬이 흐트러집니다. 특히 아침을 거르시는 분들은 점심 식사 후 혈당이 더 크게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뇨약은 일정한 식사 리듬을 전제로 작용합니다. 식사가 불규칙하면 약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보셔도 식사 방식 하나가 혈당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이유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식사 방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시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수면입니다. 잠이 부족하거나 수면의 질이 낮으면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이 호르몬은 혈당을 올리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아무리 식사를 조심하고 약을 드셔도 몸 안에서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이 계속 나오는 상태가 됩니다. 새벽에 자주 깨시거나 잠들기 어려우신 분들 또는 5시간 이하로 주무시는 분들은 수면이 혈당 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도 혈당을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걱정이 많거나 감정적으로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혈당이 평소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식사를 똑같이 하고 약도 똑같이 드셨는데 혈당 수치가 더 높게 나오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운동은 근육이 혈당을 에너지로 사용하게 도와줍니다. 활동량이 많을수록 혈당이 자연스럽게 소모되어 혈당 수치가 안정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거의 움직이지 않고 하루를 보내시는 분들은 혈당이 소모되지 않고 쌓이는 상태가 됩니다. 식사 후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식후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는 것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식사 후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움직이는 습관 하나가 혈당 관리에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수면과 스트레스와 운동 이 세 가지는 당뇨약의 효과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함께 관리하지 않으면 약이 제 역할을 다하기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대부분 놓치는 진짜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 관리를 할 때 혈당을 올리는 음식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혈당을 올리는 음식 못지않게 혈당을 올리는 상황과 습관이 따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분 부족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혈액이 농축됩니다. 혈액이 농축되면 혈당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커피나 차로 수분을 채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이뇨 작용을 할 수 있어서 오히려 수분이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루에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 하나가 혈당 수치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약 복용 시간의 문제입니다. 당뇨약은 종류에 따라 식전에 드셔야 하는 것이 있고 식후에 드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용 시간이 맞지 않으면 약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식전에 드셔야 하는 약을 식사 후에 드시거나 식후약을 식전에 드시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처방전에 적혀있는 복용 시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당뇨약 외에 드시는 약이나 보조제의 영향입니다.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일부 혈압약이나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간 약 또는 특정 한약재나 건강기능식품이 혈당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당뇨약 외에 다른 약이나 영양제를 드시고 계신다면 담당 전문의 선생님께 함께 말씀드리고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부분입니다. 혈당이 잡히지 않을 때 식사만 돌아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수분 섭취, 약 복용 시간, 다른 약과의 관계까지 함께 점검해 보시면 이전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지금 내 생활과 겹치는 부분이 있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둬도 되지 않을까? 혈당이 조금 높은 게 당장 큰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하지만 한 가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혈당이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가 이어지면 우리 몸 곳곳에 천천히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혈관벽에 부담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서 눈, 신장, 신경, 심장 등 여러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처음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특별히 아프지 않아서 혈당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증상이 없다고 해서 몸에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가 반복되면 그 영향이 서서히 쌓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당뇨약의 효과 자체가 점점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약에 몸이 적응하면서 이전보다 더 많은 양이 필요해지거나 약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약의 효과를 유지하려면 생활습관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뇨 관리는 약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약은 생활습관 관리와 함께 작동할 때 제대로 효과를 발휘합니다. 혈당 수치가 잘 잡히지 않는다고 느끼신다면 오늘 말씀드린 생활습관들을 하나씩 점검해 보시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겁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무엇을 먼저 바꿔야 하는지 차분히 생각해 보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담당 전문의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혈당 관리는 전문의 선생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바꾸시면 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내 생활에서 하나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식사 방식을 점검해 보세요. 밥을 먼저 드시는 습관이 있다면 채소를 먼저 드시는 순서로 바꿔보세요. 드시는 속도가 빠른 편이라면 한 번 더 씹는 습관을 의식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아침을 자주 걸으신다면 간단하게라도 드시는 방향으로 바꿔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수분 섭취를 확인해 보세요.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시는지 오늘부터 한번 세어보세요. 커피나 음료 대신 물 한 잔을 더 마시는 것만으로도 혈액 농도와 혈당 수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약 복용 시간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처방전이나 약 봉투에 적혀 있는 복용 시간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식전인지 식후인지, 식사 몇 분 전에 드셔야 하는지 정확하게 지키고 계신지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수면과 스트레스를 돌아보세요. 밤에 잠을 얼마나 주무시는지, 새벽에 자주 깨시는지 확인해 보세요. 걱정이나 긴장 상태가 오래 지속되고 있다면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시는 활동을 하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만들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식사 후 움직임을 추가해 보세요.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식사 후 10분에서 15분 정도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걷거나 움직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이 다섯 가지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시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지금 내 생활과 가장 가까운 것 하나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쌓이면 혈당 수치가 이전과 달라지는 것을 느끼시게 될 수 있습니다. 당뇨 관리는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부담보다 오늘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데도 혈당이 잘 잡히지 않는다면 약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식사 속도를 천천히 하시고 채소부터 드시는 순서를 지켜보세요. 아침을 거르지 않고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을 충분히 취하시고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도록 하루 중 쉬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식사 후에는 짧게라도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하루에 물을 충분히 드시고 약 복용 시간을 처방 전대로 정확하게 지켜보세요. 지금 드시고 계신 다른 약이나 영양제가 있다면 담당 전문의 선생님께 함께 말씀드리고 확인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내 생활과 가장 가까운 것 하나부터 오늘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당뇨 관리는 한 번에 완벽하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를 바꾸고 내일 또 하나를 더해가는 것이 가장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혈당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하면 몸이 점점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당뇨 관리의 진짜 시작입니다. 당뇨 관리는 약과 생활 습관이 함께 맞춰질 때 비로소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씩 천천히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실천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주변의 당뇨 관리로 고민하시는 분께 조용히 전해주세요.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생활에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담당 전문의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